글로벌 투자은행 GIB의 최연소 보안팀장의 충격 발언에 전 세계 금융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미국의 제안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새벽 3시 GIB의 보안관제센터가 긴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보이지 않는 방패, 그 한마디로 인해 GIB는 세계 최강 대국들의 제안을 거절하는 극단적 결정까지 내리게 됩니다. 대체 한국이 제안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의 기술력과 지혜는 감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결정이 불러일으킨 세계적인 파장.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야심만 가득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진심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젠킨스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한때 저는 세계 금융의 심장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자리한 글로벌 투자은행 GIB의 최연소 사이버 보안팀장이었습니다. 제겐 나름 천재적인 실력이 있다고 인정받았지만 거대 시스템의 취약성은 늘 제 마음속에 불안감을 드리웠죠. 그리고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새벽 3시였습니다. 제겐 너무나 익숙한 시간 하지만 그날의 새벽은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GIB의 보안관제센터에 비상이 걸렸다는 알림이 제 심장을 강하게 울렸죠. 해커 집단 히드라의 디도스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순식간에 해외 송금망 일부가 마비되기 시작했고 제 눈앞의 모니터는 온통 경고 메시지로 뒤덮였습니다. 고객 데이터가 유출될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어요. 저는 잠옷 바람으로 노트북을 켜고 커피를 들이키며 밤샘 방어에 나섰습니다. 손가락이 마비될 때까지 키보드를 두드렸죠. 간신히 공격을 막아냈을 때 저는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섬뜩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히드라의 공격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졌습니다. 마치 우리의 방어 시스템을 조롱하듯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변종을 만들어냈고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수백만 달러를 들여 설치한 최신 방화벽은 속수무책으로 뚫리기 직전이었죠.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저는 심장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오늘은 또 어떤 공격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조차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팀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괜찮다고 말했지만 제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제 실력도 제가 구축한 시스템도 이 거대한 위협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 보이지 않는 적의 손길 아래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죠. 저는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이 싸움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매 순간이 절망적이었고 저희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며칠 후 톰슨 국장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피로가 섞여 있었어요. 톰슨 국장은 굳은 얼굴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진지했습니다. 사라 젠킨스 팀장, 어제 보고 올린 내용대로 진행해 주시오. 그는 제게 발언권을 넘겼고 저는 준비한 보고서를 담담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우리의 방어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냉혹한 현실을 말이죠. 저는 지난달에만 12번의 심각한 침투 시도가 있었고 그중 2번은 막대한 손실 직전에 겨우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했던 그 밤들, 시스템 마비를 막기 위해 밤새도록 싸웠던 제 팀원들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톰슨 국장은 제 보고가 끝나자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방어 시스템은 한계에 도달했소.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는 히드라의 변종 랜섬웨어 앞에 GIB의 보안 시스템이 사실상 무력화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나왔습니다.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은행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GIB의 보안 취약성을 연일 보도했고 고객들은 불안감에 자산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은행의 주가는 폭락했고 저는 그 숫자를 볼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최연소 보안팀장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자부심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GIB 전체가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회의실을 짓눌렀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혼자서는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무너진 방어선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신뢰와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위협이었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위기 해결을 위해 세계 최고의 보안 기업들이 접촉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죠. 드디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나타났다는 생각에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제안을 들을수록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종류의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NSA와 연계된 기업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히드라의 공격은 물론 어떤 사이버 위협도 막아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죠. 저는 그들의 기술력에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가였습니다. 그들은 GIB의 모든 데이터 흐름을 감시할 수 있는 백도어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은행의 모든 정보가 그들의 손안에 들어가는 셈이었죠. 아무리 보안이 중요하다지만 고객의 개인정보와 은행의 기밀을 무방비로 노출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GIB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톰슨 국장은 미국의 기술력을 맹신하며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자고 했지만 저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계 기업이 파격적인 가격의 보안 인프라 교체를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노후화된 시스템을 최신 기술로 교체하고 히드라의 공격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다고 자신했죠. 비용 면에서는 미국 기업보다 훨씬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독소 조항이 있었습니다. 모든 데이터 서버를 자국 클라우드로 이전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이는 곧 은행의 자율성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모든 자산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두 가지 제안 모두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저는 이사회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를 명확히 했습니다. 톰슨 국장은 제게 살아, 지금은 생존이 가장 중요하네.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어. 라고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제안들은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고 강대국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것과 다름없었죠. 저는 이런 굴욕적인 대안 앞에서 고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은행은 해커에게 무너지지 않아도 다른 이들의 손에 의해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절망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모두가 절망적인 대안 앞에서 고심하던 늦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힌 기분이었죠. 제 이메일함에는 여전히 미국과 중국 기업들의 제안서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저는 그것들을 쳐다볼 때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알림음이 울리며 낯선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대한민국 KISA. 저는 잠시 눈을 비볐습니다.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저는 순간적으로 스팸 메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영업성 메일이겠거니 했죠. 한국의 보안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연락이 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피곤한 몸을 일으켜 커피 한 잔을 더 내리고 무심하게 이메일을 열어보았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저를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GIB의 위기 상황을 알고 있으며 비공식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다시 한번 발신인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KISA에서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의심과 함께 낯선 희망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설마?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니 어쩌면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에 저는 그들에게 화상회의 일정을 문의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 손가락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KISA의 박민준 사무관으로부터 답장이 왔고 저희는 그날 오후 늦게 화상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었지만 동시에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할까? 또 다른 독소 조항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터무니없는 대가를 요구할까?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메일이 제가 경험했던 절망 속에서 단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이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바라며 저는 화상회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약속된 화상회의 시간이 되자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에는 온화한 인상의 박민준 사무관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GIB의 상황을 어떻게 알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돕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가는 무엇인지 물었죠. 박민준 사무관은 제 질문에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AI 기반 차세대 통합 보안관제 시스템 이지스의 라이선스를 GIB에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 결국 돈이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저희는 이지스의 라이선스를 GIB에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제가 알고 있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박민준 사무관은 제가 놀란 것을 알아챘는지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한때 기술 변방국이었습니다. 많은 나라의 도움 없이는 지금의 IT 강국으로 성장할 수 없었죠. 이제 우리가 받은 것을 돌려주어 더 안전한 글로벌 디지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희 KISA의 임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과거 한국이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 성장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이제는 그들이 그 도움을 다시 세상에 돌려줄 때라고 말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제안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요구했던 백도어나 데이터 이전 같은 독소 조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순수하게 기술을 공유하고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저는 충격과 혼란 속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의 눈은 박민준 사무관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정말 순수한 의도라고?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런 제안이 가능하다고? 저는 스스로에게 수십 번 되물었습니다. 저의 이성적인 부분은 여전히 의심을 품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묘한 감동과 함께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들이 우리를 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지스 시스템의 기술적인 설명을 들었을 때도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AI 기반으로 실시간 방어가 가능하다니 정말 꿈같은 이야기였죠. 저는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이 제안을 이사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마음은 마치 거대한 파도를 만난 배처럼 흔들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항로를 찾은 듯한 설렘도 느꼈습니다. 저는 KISA의 제안을 톰슨 국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설명을 마치기도 전에 톰슨 국장은 얼굴을 찌푸리며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네, 사라. 이건 분명 숨은 의도가 있을 거야. 자네 너무 순진한 것 아닌가? 그는 제 판단력을 의심했고 한국이 뭔가를 숨기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박민준 사무관의 진심 어린 표정과 목소리를 떠올리며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톰슨 국장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의 진짜 의도를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증명하지 못하면 미국의 백도어를 받아들이든 중국의 데이터를 넘기든 해야 한다고 못 박았죠. 저는 톰슨 국장의 완고함에 좌절했지만
동시에 반드시 한국의 진정성을 밝혀내겠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곧바로 KISA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준 사무관이 도움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던 그 말에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했죠. KISA가 과거에 보안 지원을 제공했던 국가들을 수소문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작은 섬나라 정부기관부터 동유럽의 신흥국가 연구소까지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인맥과 정보망을 동원했습니다. 수많은 전화와 이메일을 보냈고 새벽까지 자료를 뒤졌습니다. 밤낮 없이 매달렸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오해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 모두 한국이 어떤 대가나 조건 없이 기술을 전수하고 자국의 보안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진심으로 도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일관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기술자들이 스스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했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자신들이 개발한 핵심 기술도 아무 조건 없이 공유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제가 이전까지 알던 국제관계나 비즈니스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증언을 들을수록 저는 점점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KISA의 제안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공유를 넘어 국제사회에 대한 진정한 기여였습니다. 저는 제가 모은 자료들을 톰슨 국장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는 자료를 읽는 내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마침내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진심 어린 추적이 마침내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마침내 이사회는 사라의 주장을 믿고 이지스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톰슨 국장의 지지와 제가 제시한 증거들이 큰 역할을 했죠. 저는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난 중압감을 느꼈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이 우리를 구원할지 아니면 더 큰 재앙을 불러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으니까요. 시스템은 빠르게 GIB의 전체 금융망에 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준 사무관과 KISA 팀원들은 최선을 다해 지원했고 저는 그들의 전문성과 헌신에 깊은 신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히드라의 다음 공격을 대비하며 밤샘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말 히드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제로데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라도 하듯 그들은 GIB의 핵심 시스템을 파괴하려 달려들었죠. 저는 관제센터에서 숨을 죽인 채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공격 트래픽이 폭주하며 비상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히드라의 공격 패턴이 실시간으로 분석되었고 이지스는 스스로 새로운 방어벽을 생성하고 공격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이지스는 공격의 흐름을 읽고 예측하며 방어막을 끊임없이 재구축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기존의 방화벽이 속수무책으로 뚫리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지스는 단순히 막아내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시스템은 오히려 공격의 발원지를 역추적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히드라의 핵심 서버 위치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흥분으로 몸이 떨렸습니다. 이지스의 압도적인 성능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방어에 성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이죠. 몇 시간 뒤 히드라의 공격은 완전히 멈췄고 그들의 서버는 무력화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를 짓눌렀던 불안감과 절망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이지스 덕분에 그리고 한국의 진심 어린 도움 덕분에 우리는 마침내 이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GIB의 사이버 공격 방어 성공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유력 언론들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각국 금융기관들은 GIB의 성공 사례에 경악하며 한국의 기술력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이지스 시스템이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한국의 조건 없는 기술 공유는 사이버 안보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인터뷰 요청에 응하며 한국의 도움과 이지스 시스템의 놀라운 성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톰슨 국장이 제게 찾아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의 딱딱한 태도와 달리 진심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자네가 옳았네, 살아. 나는 너무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봤어. 한국은 기술을 판 게 아니라 진정한 신뢰를 우리에게 주었군. 그의 인정은 제게 큰 의미였습니다. 그동안 그의 의심과 반대에 맞서 싸웠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GIB의 보안팀장이 아니라 한국이 제시한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세상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KISA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전 세계의 다른 금융기관들과 정부기관들에게 한국의 사례를 알렸습니다. 저는 GIB에서 이지스 시스템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사이버 보안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한국의 비전과 기술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국경이 없는 곳입니다. 한 곳이 무너지면 결국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 곳이죠. 한국은 바로 이 점을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 세계의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저는 이런 비전에 깊이 공감했고 그들과 함께 더 안전하고 공정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통의 의심스러운 이메일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여전히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